2월 13일 목요일 글로벌 비트로 이어가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물가가 참 쉽사리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1월 CPI가 개장 전에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표가 되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래도 장 막판까지 낙폭을 많이 만회한 점은 긍정적입니다. 오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목별 이슈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이 CPI를 부지런히 소화하기도 했지만 개별 종목들 이슈도 참 많이 들려왔습니다. 최근에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테슬라에 그래도 긍정적인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앞으로 어떻게 지켜보면 좋을까라는 의견도 제시가 되기도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쉐보론에서도 지금 글로벌 인력을 감축하겠다라는 새로운 계획을 내놓아서 정유업계 흐름 어떻게 지켜보면 좋을지 의문이 가득해진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미국 증시 간밤에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지 체린 앵커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1월 CPI 보고서 결과 그리고 트럼프와 파월 간의 줄다리기를 주시하면서 하락세를 띄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그래도 장 막판 종가 기준으로는 상승으로 전환을 했네요. 다우 지수가 0.5% 하락하면서 44,300포인트 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 0.3%의 내림세, 나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에 그래도 버텨주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개장 전에 발표됐던 1월 CPI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5% 상승, 전년 대비로는 3%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각각 예상치를 웃돌았을 뿐만 아니라 이 3%라는 숫자는 우리가 작년 6월 이후로는 처음 보는 수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빠르게 늦추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전체 동안에 연준이 금리를 유지할 거다, 동결할 거다라는 확률이 CME 페드워치 툴에는 66%대까지 반영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이 수치가 30%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 것이고요. 따라서 국채 금리는 뛰어 올랐습니다. CPI 발표 직후에 12bp의 급 반등으로 반응을 했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10bp 가까운 오름세 10년물은 4.635%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파월 간의 줄다리기는 계속됩니다. 이 CPI 발표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면서 정책 개입을 계속 시도를 했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파월 의장의 하원 청문회가 진행이 됐죠. 이 자리에서 이 트럼프의 발언이 연준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연준의 정책 결정에 정치인이 자꾸만 개입을 하려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의 정상화 궤적이 좀 험난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나왔던 월가 코멘트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웰스파고 측에서는 높은 CPI가 연준의 금리 인하 당분간 멈출 거라는 우려를 재확인시켜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시가 앞으로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지난 2년 동안 고른 상승은 아닐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오늘과 내일 관세 관련 뉴스도 예의주시를 하셔야겠습니다. 이 백악관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내일인 13일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에 따른 증시 반응도 주시를 해보셔야겠습니다. 히트맵 열어보시죠. 종목별 분위기 나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센티먼트는 좀 가라앉아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일부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오늘이었죠. 엔비디아가 일단 1.3%의 하락으로 진행이 됐고요. 팔란티어가 3.7% 급등으로 시장 방어에 나섰습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전날 알리바바와의 협력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급등을 했었는데 이틀째 강세를 이어갔죠. 1.5%의 플러스권. 그리고 테슬라는 어제까지 5일 연속의 하락세를 뒤로하고 오늘 반등에 나섰습니다. 장중에 5%대까지 폭등폭을 키우기도 했었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2.4%가량의 플러스권 유지를 하고 있고요. 메타의 상승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18일 연속 상승 랠리를 달려가고 있죠. 간밤 0.8%의 플러스권을 지켜낸 채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주요 기술주들 어떤 이슈들이 전해졌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간밤에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 애널리스트가 테슬라에 대한 의견을 업데이트했습니다. 계속해서
매수를 해야 한다. 제조업에 AI 전환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는 테슬라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이 외에도 벤치마크 측의 투자 의견, 이 목표가 상향 소식이 들려왔는데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헤드라인 파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애플 뉴스가 있었는데요.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연구를 강화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새로운 장기 프로젝트인 애플 헬스 스터디를 개시한다고 하는데 아이폰과 에어팟, 애플워치 등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이용자의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 건강이 심박수에 미치는 영향처럼 다양한 데이터 간의 상호 연관성도 분석을 한다고 하고요. 이 연구 결과는 향후 신제품 개발에 이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이크론 뉴스입니다. 어제 아침에 있었던 울프 반도체 컨퍼런스에서 발언을 내놓은 뒤에 간밤 주가가 크게 내렸습니다. 2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업데이트할 사항이 없다라는 코멘트 이후에 주가 2%가량의 내림세를 그렸습니다. 그 밖에 실적에 따라서 움직였던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죠. CVS 헬스부터 들고 왔는데요.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 급등했습니다. 매출액과 EPS 모두 잘 나왔습니다. 9억 7,700만 달러의 매출액 그리고 1.19달러의 EPS였죠. 특히 보험 사업 부문이 전년 동기 대비 23%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호실적에 기여를 했습니다. 덕분에 지난 1년간 17% 하락하는 등 상당히 저조했던 퍼포먼스를 뒤로하고 오늘 장에서 급반등에 나섰는데요. 주가 15.7%의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칩니다. 이는 1999년 이후 최대 1일 상승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버티브 홀딩스도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그리고 냉각 장치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죠. 4분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6%의 성장 그리고 EPS는 99센트 각각 기대치를 웃도는 수치였는데 다만 1분기 가이던스를 아쉽게 제시를 했습니다. EPS 가이던스 이 상단이 컨센서스에 간신히 맞춰져 있는 수준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실망감에 주가는 10% 가까운 급락으로 진행이 됐죠. 종가 기준 111달러 선 가리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온라인 대출 플랫폼인 업스타트 홀딩스도 들고 왔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2억 1,900만 달러의 매출액, 거기다가 예상보다 적은 손실폭을 기록했죠. 3센트의 주당 순손실이었습니다. 이제 흑자 전환에 근접했다라는 사측의 코멘트까지 전해졌고요. 이후에 월가 IB들의 목표가 상향 소식도 여러 전해지면서 주가는 31.8%의 급등이었습니다. 88달러 선까지 단숨에 올라서 있습니다. 그 밖에 이슈에 따라서 움직였던 종목들도 세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AI 데이터 기업인 스노우플레이크인데요. 엔스로픽과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신제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AI 에이전트인 코텍스를 정식으로 출시한 건데요. 여기에는 엔스로픽의 클로드 소넷이 통합됐다고 합니다. 이제 스노우플레이크의 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할 때 사용자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정보를 검색하고 분석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 스노우플레이크는 치열한 기업용 AI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빠르게 AI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는 2.1% 급등하면서 18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GM, 포드, 릴리를 좀 묶어서 볼 텐데요. 오늘 그 CPI 때문에 센티먼트가 전반적으로 눌려있던 가운데 이 소식이 그나마 투심을 좀 살려줬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의 발언이었는데요. 백악관이 의약품과 자동차 등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면제를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로이터를 통해서 흘러 들어왔고요. 덕분에 GM과 포드, 일라이 릴리의 주가는 초록불을 켜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CPI 리포트 이후로 인해서 매도세가 촉발된 가운데 빠진 수급 일부는 테마주로 유입이 됐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이에 따라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특히나 리게티 컴퓨팅, D-Wave 퀀텀 등의 종목들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리게티 컴퓨팅의 주가는 6.6% 상승한 11.7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징주들 모두 점검해 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글로벌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간밤 1월 CPI가 시장의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이 공개가 되면서 간밤에 10년물 국채금리도 급등을 했고 장중에는 원달러 환율 또한 최고점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변화뿐만 아니라 가장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CPI 상승에 따라서 지금 금리 인하 기조를 어떻게 가져갈까 하는 힌트를 찾는 거였는데요. 지금 이러한 흐름이라면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더 높다, 지금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파월 의장도 기존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You know, I would say we're close but not there on inflation. And you did see today's inflation print, which says the same thing. I mean, we've made great progress toward 2%. Last year, inflation was 2.6%. So great progress, but we're not quite there yet. So we want to keep policy restrictive for now. 미 노동부는 노동통계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헤드라인 기준 대비 0.5% 상승했습니다. 이는 월가의 예상치인 0.32%를 웃도는 수준이고 1년간 물가 상승폭은 3%로 시장의 전망치인 2.9%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컨센서스를 웃도는 0.4%를 기록했습니다. 연준이 통화정책을 가늠한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한 겁니다. 그리고 3%라는 그 절대적인 수치가 2%라는 목표치에서 다소 더 멀어지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물가가 잡히지 않냐라는 세부 요인을 좀 살펴보니까요. 지난 1월에 달걀 가격이 정말 폭등을 했습니다. 15% 넘게 상승을 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조류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물가가 많이 치솟았구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달걀 가격뿐만 아니라 주거비 또한 0.4%가량 상승하면서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관건은 이제 금리 인하 기조를 어떻게 가져갈까일 텐데요.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이러한 흐름이라면 당분간 관망 모드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가장 먼저 움직였죠.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 장중에 11bp 이상 상승을 하면서 4.64%가량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 안에서 과연 연준은 금리 인하 힌트를 어떻게 잡아갈까요? 우선 CPI 공개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금리 인하 기조에 대해서 강력하게 다시 한번 압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어가게 될 관세 정책에 힘을 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CPI 공개 이후에 파월 의장은 우리는 기존대로 긴축 통화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제 있었던 발언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이라면 조금 더 신중한 기조를,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CPI 공개 이후에 페드워치에 따른 금리 동결 가능성이 상반기 내내 65% 이상은 유지될 것이다 라고 관측을 하고 있고요. 이 점은 지난주에 불과 일주일 전에 30%를 유지했던 것에 비해서 다소 강력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올해 내내 금리가 동결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또한 지난주 10%대에서 28.6%로 지금 많은 의견들이 금리 동결에 무게를 잡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 기조 이제 추가로 나오게 될 PPI와 고용지표에 조금 더 집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시장 안에서 테슬라가 6% 이상 말 그대로 급락을 했는데요. 간밤에는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M7 기업 가운데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꼽히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를 이길 만한 지금 월가의 강력한 의견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모건 스탠리가 아주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는데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모건 스탠리는 AI와 로봇의 융합이 미국 제조업을 혁신할 것이며 테슬라가 그 변화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제조업 비중이 역대 최저치인 상황 속에서 AI의 발전이 제조업 비용 절감을 촉진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AI 로봇 및 지능형 기계 개발에서 가장 다양하고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가 기존 제조업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산업 모델을 등장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잠시 미국 제조업 상황을 살펴보면요. 1954년 GDP의 28%였던 제조업의 비중이 지금 10%대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앞으로 미국 제조업에 조금 더 힘을 실겠다라고 말을 한 상황 속에서 만약 테슬라가 AI 관련 기술을 여기에 조금 더 쓴다라고 한다면 제조업의 발전에 더 힘을 쏟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가지고 있는 AI라던가 로봇 관련된 기술이 미국 제조업에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할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더했는데요. 이에 간밤에 모건 스탠리는 지금 테슬라의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430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충분히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강세장에 진입한다라고 한다면 2배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아주 낙관적인 전망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모건 스탠리뿐만 아니라 간밤에는 벤치마크 측에서도 이 테슬라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아주 크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 지금 $475 더 높여 잡았고요. 그리고 매수 의견을 제공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AI 힘이 더해진다, 그리고 제조업 성장에 기여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주가 상승력이 있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테슬라가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계속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미국 내에서 AI 경쟁력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딥시크의 위협을 잘 이겨낼 것인가, 이 부분에 좀 집중하고 있었는데요. 구글에서는 미국이 지금 AI 경쟁력뿐만 아니라 전력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 앞으로 전력난에 계속해서 시달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구글은 미국이 현재 전력 용량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중국과 AI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글은 4년 전부터 24시간 탄소 배출 없는 재생에너지로 운영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운 이후에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며 원자력으로 방향을 전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원자력은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당장 5년 이내에 전력 수요를 해결하는 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구글은 미국이 앞으로 더 전력난에 시달릴 것이다 라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물론 딥시크와의 경쟁력에서 더 이겨야 하긴 하겠지만 여러 공급망 문제를 고려해 봤을 때 충분히 지금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문제를 제기한 건데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전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키포인트는 원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구글이 원자력을 개발하는 데 큰 움직임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원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전력 기업들의 흐름은 어떻게 이어지게 될 것인가? 우선적으로 지금 딥시크가 공개된 이후에 이 딥시크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 전력을 덜 사용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전력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아봐야 할까? 우선 지난 5일에 이 에너지부 장관은 원자력 에너지를 상용화에 우선순위로 두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력 기업들이 다소 고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원전 기업들의 전망을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시점에서 원전 기업들의 주가도 반응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네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쉐보론이 또 새로운 인력 감축 소식을 내놓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정유 산업의 전망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보론이 2026년 말까지 글로벌 인력의 최대 20%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변화가 2,800억 달러 규모의 기업 포트폴리오 최적화, 기술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 이 업무 방식과 근무 장소 변화를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 생산업체 자체에 이제 드릴 베이비 드릴을 외치면서 에너지 가격도 낮추고 화석연료를 부활시키겠다라는 강력한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왔는데, 이에 반해서 정유업체는 비용 감축에 더 집중하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채굴 확대보다 수익성에 더 중시를 하겠다, 대규모 비용 절감을 중시하겠다라고 하면서 인력 감축 20%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쉐보론이 지난 실적을 통해서 정유 부분 수익성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조정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석유 산업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될지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업계 전체의 마진이 감소하고 있고 중국 운전자들이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 속에서 만약에 이러한 이 조정 속에서 이 지금 주가의 하방 압력도 극복할 수 있을지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